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다양한 외신들을 두서없이 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프랑스입니다. 나라 전체가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반전 여론의 급증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연금 개혁이 민심에 불을 질렀습니다. 정년을 2년 더 연장하고 연금 지급 시기도 늦춘다고 하자 국민들이 폭발했습니다. 마크롱 정권이 의회 표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연금 개혁을 밀어붙이자 모두 거리로 나왔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국민의 주머니를 턴다고 하니 이건 국가가 아니고 그냥 강도입니다. 민주주의가 종말을 구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과거 루이 16세도 처단한 역사가 있다면서 마크롱을 끌어내리겠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프랑스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면서 국민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정치인들이나 우크라이나를 지지하지 일반 국민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 국민들은 반전을 외치고 있습니다. 불가리아에서도 슬라브족 형제 간의 전쟁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국민들이 반나토 시위를 벌였습니다. 수도 소피아에 모인 수천 명의 시민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지아에서도 유로마이단식의 정권 전복에 반대하는 민족주의자들이 러시아를 응원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서방에서는 러시아가 지원하는 시위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과거 구소련 공화국이었던 조지아는 원래 친러 정서가 국민들 사이에서는 강한 나라입니다. 에너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러시아를 적대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옹호하면서 반전, 반나토를 외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던 체코 공화국에서는 9명의 시위 참가자들에게 형사처벌을 내렸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을 옹호했다는 구실인데 국민들은 정권이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힘으로 억누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데이빗 커튼이라는 정치인이 자기 트위터 계정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누가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냐는 설문에 푸틴이 무려 85.7%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젤렌스키가 차라리 바이든이나 마크롱보다 훌륭하다고 응답한 점입니다. 물론 이게 무슨 대단한 여론조사는 아닙니다. 한 정치인이 재미삼아 자기 팔로워를 대상으로 한 건데 영국인도 푸틴을 선호한다는 게 주목할 만합니다. 데니스 알리포프 주 인도 러시아 대사는 인도가 서방의 유가 상한제를 지키기로 했다는 식의 서방 미디어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가 이간질을 하기 위해 가짜 뉴스를 보도했는데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면서 인도는 유가 상한제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서방의 유가 상한제에 동참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다고 타스 통신이 일본 당국의 통계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2월의 경우 유가 상한선 이상의 가격인 배럴당 68달러의 러시아 원유를 구입했습니다. G7이 선포한 가격 상한은 배럴당 60달러입니다. 일본은 대러 제재에 동참한다고 말은 했지만 사할린2 프로젝트를 통해 가격 상한제에서 벗어난 가격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대놓고 공표하지는 않고 있을 뿐입니다. 일본에서는 랭귀지 스쿨에 다니고 있는 우크라이나 학생이 수업료를 내지 않아 소동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학생은 랭귀지 스쿨 측이 처음에 공짜라고 얘기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수업료 지불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랭귀지 스쿨은 도둑심보라고 비난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덴마크에서도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이 러시아계 교사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학교 측은 해당 교사가 덴마크 시민권을 가진 데다 수년간의 교단 경험도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난민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란이 조속한 시일 내에 러시아 결제 시스템 미르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미르 시스템은 러시아가 스위프트를 우회하기 위해 구축한 겁니다. 이란의 경제 담당 외무차관 메흐디 사파리는 러시아, 이란을 포함해 여러 나라들이 곧 미르 시스템을 가동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조코 위도도는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외국 지불 시스템을 국내 시스템으로 대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러시아가 비우호국에 대해 영공을 폐쇄하자 서방 항공사들이 죽겠다고 난립니다. 에어프랑스의 베이징, 파리 노선의 경우 기존보다 6시간이 더 걸립니다. 재팬 에어라인의 런던, 도쿄 노선은 4시간 30분이 늘었습니다. 핀에어의 헬싱키, 도쿄 노선은 3시간 30분이 더 걸립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 이후 미국 항공사들이 러시아 연방의 공역을 이용할 기회를 상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어인디아, 에미레이츠, 중공의 동방항공은 여전히 러시아 영공을 통과한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러시아 우호국들의 항공사들이 미국 아시아간 노선을 더 저렴하고 빠르게 오가는 불공정한 이점을 누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이 신문의 선동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제 미국의 항공사들이 다른 항공사들도 자기네들과 같은 노선으로 비행하도록 로비를 강화하고 관계 당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조용하게 병역을 피해 미국에 온 러시아인들을 본국으로 보내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지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이 지난주부터 갑자기 러시아 병역 기피자들을 추방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제니퍼 스카보로라는 텍사스의 한 변호사에 따르면 멕시코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러시아인들은 정치적 망명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동원령이 상시적으로 내려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병역 기피자들은 미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자기 나라에서 군대 가지 않겠다고 해외로 도주한 이들을 난민으로 판단하는 것도 코미디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민심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한 우크라이나인이 틱톡을 통해 3월 24일 다들 키예프의 독립광장에 모이자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많은 사항과 관련해 젤렌스키 당국에 할 말을 해보자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전쟁에 지쳤습니다. 뉴마이단 봉기가 일어날지 한번 지켜볼 만합니다. 바흐무트에서 계속 우크라이나군이 갈려나가고 있는 가운데 희한한 돈벌이를 하는 우크라이나인들도 등장했습니다. 바흐무트 소 영웅 메달을 가짜로 만들어 500흐리브냐에 인터넷에서 팔고 있습니다. 메달과 함께 인증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애들 하는 짓을 보면 끝내줍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가까운 시일에 IMF가 우크라이나에 156억 달러의 대출을 해줄 태세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그냥 버리는 돈입니다. 사실 IMF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나라는 영국입니다.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가 푸틴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하자 러시아는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메드베제프 전 러시아 대통령은 그런 영장 따위가 어디에 필요한지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면서 화장실 휴지로나 쓰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호주군 홍보 영상이 좀 황당합니다. 군인들이 민간인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호주 정치인 크레이크 켈리는 이 영상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도대체 이게 뭐냐고 경악했습니다. 물론 군도 폭동 진압에 투입되기는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런 영상으로 홍보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